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델리게이트 체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공부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미니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 요 게임의 예시를 들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일단 이론 설명이 필요해서 우선은 조금은 재미없지만 이론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델리게이트 체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함수를 동시에 참조할 수 있다. 델리게이트 체인이란 델리게이트가 함수를 참조할 수 있죠. 델리게이트 인스턴스를 통해서 함수를 참조할 수 있는데 이 델리게이트 체인은 한 번에 하나의 델리게이트가 여러 함수를 동시에 참조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나 이런 정의만 딱 들으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런 식으로 델리게이트 타입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 델리게이트 타입을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변수 선언하듯이 선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역시나 사실 이 타입을 정의하기 전에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함수의 반환 타입하고 매개 변수 목록을 체크한 다음에 해야겠죠. 여기 반환 타입 보이드 매개 변수 목록 없으니까 여기도 없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델리게이트를 만들어 봤고요. 그럼 이제 근데 저희는 지금 요번에 델리게이트 체인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여러 함수를 동시에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묶냐면 이런 식으로 new 델리게이트에서 임시로 테스트 1, 2, 3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각각의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이 각각의 요 함수들을 참조하고 있겠죠. 함수들의 주소를 참조하고 있을 테고 그 델리게이트들을 델리게이트.combine 해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준 걸 다시 요 테스트 델리게이트 타입으로 형변환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묶은 거에다가 또 테스트 3 여기 있죠. 얘를 또 이렇게 해서 묶어서 형변환해서 넘겨주면 그러면 이제 얘는 하나의 함수만 참조하는 게 아니고 결국엔 1, 2, 3 여기 3개 있죠. 요거를 한 번에 참조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죠. 그쵸? 1, 2, 3 이런 식으로 뜨죠. 다시 보면 우리가 디버그 로그 1, 2, 3 체인 1, 2, 3 써놨으니까 1, 2, 3 이렇게 뜨죠. 신기하게도 하나의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델리게이트만 호출했는데 이런 식으로 델리게이트 컴바인 함수를 이용하면 이게 스태틱 함수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델리게이트로 여러 개의 함수를 한 번에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사실 이런 방법보다 좀 더 쉬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보자면 이번엔 아까랑 동일한 코드예요. 보죠. 옆으로 볼까요? 네, 훨씬 뭔가 길이가 줄었죠? 여기서 나왔다시피 플러스 연산자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연산자도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단 훨씬 더 간단해 보입니다. 코드 자체가 역시나 1, 2, 3 잘 뜨고 있어요. 보면 1, 2, 3 그죠?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델리게이트에 3개의 함수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요 3개를 그러면은 요게 다냐? 아니에요. 더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한번 또 보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얘는 지금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했다면 얘는 그 복합 대입 연산자죠. 그래서 플러스는 그죠? 요거를 이용한 예시입니다. 사실 요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요 식으로 아마 인터넷 강의 많이 보시면
여태까지 델리게이트 강의들 보시면 대부분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델리게이트 체인을 이용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훨씬 딱 봐도 간단해 보이죠. 뭐가 간단해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게 훨씬 더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죠. 1, 2, 3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델리게이트 체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사실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식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new 해가지고 해당 델리게이트 타입으로 선언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바로 해당 함수에 인서트 해당 함수의 주소를 참조하는 것 같이 이 new 델리게이트 타입을 그 앞에다가 적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짧아졌죠. 처음 거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짧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요거는 이제 테스트 안 할게요.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작동되는 걸 확인하셨으니까 테스트 안 하고, 결국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델리게이트를 사용하는 강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결국엔 요것만 딱 봤을 땐 이 함수를 바로 여기에다가 연결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딱 보기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저번 시간에 그 델리게이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그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세 개를 호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마이너스면 이 얘네들을 연결한 걸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말 그대로 진짜 빠지는지 한번 보죠. 보면 이 체인 1이라고 지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체인 1이라고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엔 보면 처음에 이 세 개의 함수를 델리게이트 체인으로 연결해 놨다가 함수 2랑 체인 2랑 체인 3 요 함수들을 연결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인보크하면 결국엔 남아있는 얘만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버그 로그를 치면 디버그 로그가 지금 요게 나왔죠. 요 함수인 요거 하나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델리게이트 체인을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요 내용들은 보면 되게 지금 교과서적인 설명이거든요. 이게 설명이 나쁘다는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쓰냐, 결국에는 이렇게 번거롭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호출해도 되지 않냐, 그쵸? 이런 예를 보면 그냥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함수로 호출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실전 예제로는 조금 떨어져서 한번 제가 실전 사용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시 게임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 식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면 캐릭터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택하면 이제 이렇게 적을 공격하는 간단한 예시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퍽 해서 이제 죽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얘가 적이라고 봤을 때 플레이어가 적을 죽이면 스코어가 증가하고 적이 아이템을 드롭하고 그리고 죽을 때 뭔가 파티클이 나오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뭐 코드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정리를 하자면 적이 죽을 때 1. 아이템 드롭 2. 파티클 재생 3. 스코어 증가. 요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금 적이 갖고 있는 스크립트인데 뭐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요것만 보면은 돼요. 적이 죽을 때 지금
진행되는 코드고, 여기에서 적이 죽으면 이제 적이 죽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뿐입니다. 그러고서 스스로를 파괴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건 적이 죽을 때 아이템 드롭하고 파티클 재생하고 스코어를 증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면 싱글턴을 이용해서 아이템 드롭, 아이템 관련된 싱글턴 만들고, 파티클도 파티클 관련된 싱글턴 만들고, 스코어도 스코어 관련되는 싱글턴을 만들어서 그냥 쭈르륵 하면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뭐 이 코드는 크게 어려운 코드는 아닌데, 그냥 대충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싱글톤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리즈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싱글톤으로 설정한 거고, public static delegate item manager에서 싱글톤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public void에서 drop item에서 instantiate에서 아이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롭할 아이템을 여기다만 넣어주면, 그리고 나중에 이 함수를 호출하면 instantiate에서 아이템을, 게임 오브젝트 아이템을 생성해 줄 거고요. 그 생성 위치는 애니미의 트랜스폼 포지션. 사실 이 코드는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큰 흐름만 보시면 돼서, 결국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드랍할 거고요. 그리고 스코어 증가, 이것도 동일합니다. 싱글톤을 이용해서 대충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적이 죽으면 스코어를 올려줘야 되니까, 지금 요 텍스트에서 요 텍스트의 스코어를 1 올려주기 위한 지금 인티저형 변수랑, 그리고 말 그대로 그 텍스트 인티저형 변수에다가 1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하지만 이 코드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엔 스코어 증가하기 위해선 요 add 스코어 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거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delegate particle 또 마찬가지로 결국 계속 다 똑같죠. 싱글톤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결국엔 죽었을 때 파티클을 재생하고 싶으니까 play die particle 요 함수를 호출해 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주는데 그 위치가 지금 내가 갖고 올 위치에다가 그 해당 파티클을 재생해 줄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대충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요 내용들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하는 데는 크게 상관없어서 그냥 대충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지금 저렇게 싱글톤 클래스 3개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애니미고, 하나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고 올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넣어줘야겠죠. 근데 지금 외부에 있는 스크립트지만 싱글톤으로 만들면 바로 대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코드를 짤 수가 있겠죠. 잠깐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을 거예요. 적이 죽었을 때 이제 스코어를 증가시켜주는 코드, 얘가 스코어 증가, 얘는 파티클 재생, 얘는 아이템 드롭,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 3개를 이렇게 하면 이제 세이브하고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재생되고 아이템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스코어가 0에서 1로 증가했습니다. 이 3개의 기능을 이렇게 싱글톤 클래스로 해서 넣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넣은 거는 지금 잘 넣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적이 죽을 때 예를 들어 보면 또 이제 4 해서 죽는 소리 추가,
하고 뭐 예를 들어 적이 죽을 때 뭐 동료 추가, 적 동료 생성,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또 여기다가 이제 뭐 싱글톤 클래스를 만들던 뭐 여기서 하던 아무튼 여기서 또 이제 함수를 호출해야겠죠.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해당 요 코드는 요 함수는 계속 요 코르틴 함수는 계속 여기가 그 길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 싱글턴 클래스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코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싱글톤 클래스의 의존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의존성이 커지는 게 뭐냐? 가령 이제 이 add 스코어 함수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바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파티클 재생 코드가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딨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파티클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파티클로 해야 돼서 다른 함수를 해줘야 된다든지 하면 그러면 이제 얘는 영향이 있겠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싱글톤 클래스는 쓰기는 편한데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의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하나가 바뀌면 이게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돼요. 한번 델리게이트 체인으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델리게이트 이런 식으로 선언했어요. 델리게이트를 선언할 때 내가 참조하고 싶은 함수의 반환 타입하고 매개 변수 목록을 봐야 되는데 내가 참조하고 싶은 아까 함수들 잘 보시면 하나만 예시로 보죠. 반환 타입은 보이드고 매개 변수 목록이 벡터 3였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반환 타입은 보이드로 매개 변수 목록은 벡터 3로 해서 이런 식으로 델리게이트를 선언해 줬어요. 델리게이트 타입을 선언하고 이제 델리게이트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는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조건이 요거였죠. 저기 죽을 때 지금 요 세 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delegate.invoke 하고 벡터 3 넣어줘야 돼서 아까도 잘 보시면 아까 코드도 전부 다 트랜스폼 포지션을 넣어줬어요. 파티클 재생 위치나 아이템 드롭 위치를 잡기 위해서 트랜스폼 포지션 넣어줬고 스코어 중간은 사실 필요 없는데 그냥 통일성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줬어요. 어찌되었건 지금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포지션을 넣어줬다는 거.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벡터 3를 매개 변수로 넣어줄 건데 트랜스폼 포지션 자기 위치를 넣어주고 delegate.invoke 할 거예요. 요것만 할 겁니다. 사실 invoke는 했는데 지금 이제 invoke에 대한 그러니까 이 delegate 실행에 대한 구현부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기존 코드는 내가 구현을 어디에서 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면 지금 이 코드는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찌되었건 지금 invoke, delegate를 지금 실행을 했고요. 이 코드에선 실행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현을 해줘야 돼서 한번 보자면 일단 파티클 쪽 가서 보면 아까 제가 일부러 꺼놨던 건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요 리즈는 그냥 그 필요 없는 거고 요 add delegate 해서 요 함수가 처음에 void start에서 스타트 함수로 처음에 시작할 거예요. 뭐가 시작되냐면 지금 요 에니미에 요 지금 delegate 요 여기 delegate에다가 체인을 걸어두는 겁니다. 요 함수를 play die particle 요 함수를 지금 delegate 체인을 걸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에니미에 delegate에다가 지금 delegate 체인을 걸어놨어요. 지금 현재 요 drop 아이템 요 함수를 참조하기 위해서 체인을 걸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템하고 파티클 했으니까 UI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에니미의 delegate에 체인을 걸어놨어요. 동일하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엔
얘는 여기 인보크를 했을 뿐인데 나머지 여기 그 스타트 함수에서 각각 필요할 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인을 걸어놨기 때문에 결국엔 인보크를 하게 되면 그 델리게이트 체인에 지금 걸린 여러 함수들이 같이 동시에 호출이 될 거예요. 한번 요 코드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잘 되죠? 그죠? 결과값은 동일해요. 근데 지금 델리게이트 체인을 이용하면 이래서 뭐가 좋냐? 요거는 아까 그 싱글턴을 이용해서 만든 코드고요. 요거는 지금 방금 델리게이트 체인을 이용해서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든 코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엔 지금 각각의 싱글톤들의 의존성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싱글톤의 이 함수들이 바뀌면 바로 얘가 영향이 있어요. 이 함수들이 바뀌거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선 계속 이렇게 이 코다이 지금 요 함수가 계속 뭔가가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보수에도 상당히 조금 불리한 면이 있죠. 우리가 델리게이트 이용한 쪽은 달라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해당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델리게이트 체인을 이용해서 지금 이 델리게이트 인보크만 해주면 결국엔 이 델리게이트에 연결된 모든 함수들을 자동으로 호출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는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얘 자신에서 뭔가가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면 여기다가 넣어도 되지만 사실 그 기능들조차도 다 델리게이트 체인으로 걸어서 해버리면 되니까 연결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유지보수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델리게이트가 만능이냐 뭐 모든 함수 호출을 다 델리게이트로 하면 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델리게이트로 하면 문제점이 지금 이 델리게이트는 여기서 인보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델리게이트 실행만 해줘요. 이 안에 어떤 함수들을 지금 얘가 참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쵸? 지금 얘는 스스로가 뭘 참조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델리게이트를 실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찾기 위해선 일일이 들어가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찾아야 됩니다. 그게 델리게이트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요 싱글턴 패턴은 다르죠. 물론 이렇게 쭈르륵 계속 기능이 추가될수록 코드가 길어지고 그리고 의존성이 증가되는 단점은 있지만 되게 직관적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가서 F11 딱 누르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참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달라요. 얘는 여기에서 F11을 딱 누르면 뭘 참조하고 있는지 정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델리게이트는 첫 시간에 말했다시피 그 델리게이트는 콜백 기능을 해주잖아요. 콜백 나중에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수를 먼저 대입하고 나중에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딱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에만 요 델리게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고 역시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코드 분석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지금 콜백 기능이 필요한 지금 요런 예시처럼 적절한 곳에만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